다음 주 주요 경제와 증시 일정 전해드리는 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권부 방서우 기자, 정치경제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서우 기자는 저희와 첫 시간 함께하고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요즘 코스닥도 1000포인트 넘어가고 증권부가 바쁘겠어요? 아주 바빠서 제가 조금 늦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희 기자는 저희 고정 멤버시고 방서우 기자도 앞으로 자주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오프닝을 열어봤지만 사실 첫 번째 주제 반도체 대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각국 정부도 기업도 비상에 걸린 상황인데 이제는 한국 GM 공장도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GM 부평 1, 2 공장인데요. 다음 주 19일부터 23일까지 생산 중단에 들어갑니다. 이 부평 공장은 쉐보레 말리부와 트랙스를 생산하는 곳인데요. 사실 GM은 이 반도체 대란에 대비를 해서 미리부터 생산량을 좀 줄여왔었는데 이번에는 공장 두 곳이 휴업을 하게 된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장 휴업으로 생산 차질이 약 6,000대가량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지난주에 전해주셨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대책회의가 열린다. 이번 주에 열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또 직접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나서면서 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네,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아주 좀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 삼성전자와 인텔을 비롯해서 TSMC 같은 반도체 회사뿐만 아니라 포드와 GM 같은 완성차 회사 19개 기업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바이든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대놓고 투자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미 인텔과 TSMC는 파운드리 투자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삼성도 뭔가 좋은 소식을 지금 내놔야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삼성도 이 반도체 공장 증설 방안을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회의 직후 트위터를 통해서 바이든 정부에 감사하다, 또 반도체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을 올려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의 패권을 미국이 차지하기 위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도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도 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어제 또 전화 연결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도 대책 회의를 열었죠. 네, 어제였습니다. 청와대도 좀 뒤늦게 반도체 기업들 수장들 좀 소집을 했는데요. 네.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현대차와 삼성중공업 등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조선 등 전략산업 수장들이 모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차와 조선까지 국가 핵심 전략산업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네, 정부는 일단 해당 분야의 인력을 좀 확대를 하고 반도체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는 그런 법들을 좀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세제 지원도 파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또 세제 지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앞으로도 대책 발표를 내놓겠지만 좀 강력한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도체 얘기는 또 여기까지 나눠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증시 관련 일정도 한번 살펴보죠.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주요 기술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정상화 여부를 둘러싸고 어떤 이런 완화적 통화정책의 변화가 감지되는지 또 그에 따른 증시 영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예, 차례로 또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미국 시장이 금융주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 막을 올렸습니다. 기술주 스타트는 넷플릭스가 끝내요. 예, 지금 다음 주 20일에는 넷플릭스 또 이제 22일에는 인텔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까지 이어지는 어떤 기술주 실적 발표의 첫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금융주들이 이제 이번 주에 좀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어닝 시즌에 물꼬를 텄던 만큼 좀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됩니다. 사실 올 들어 금리 상승 우려로 이런 기술주를 필두로 한 이런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로테이션이 강하게 이루어졌고 네. 또 최근 금융주들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기술주들은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만한 성과를 내야지만 어떤 투자 심리도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이제는 유동성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또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도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매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의 통화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일정들 많이 발표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22일 이제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왜 유럽 통화정책까지 살펴봐야 하는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는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일단 네. 달러가 오르면 증시는 내리고 또 반대로 달러가 약세면 증시는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로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달러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 지수에서 약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는 달러화 강세, 곧 증시 약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만큼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유로화 가치가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 유로화가 아직도 증가 추세인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그리고 백신 접종 지연 등으로 좀 시장의 신뢰가 많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 지난달 열렸던 ECB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이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 즉 긴급 채권 매입이 어떤 현재 금융 상황에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이런 매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도 밝혔고요. 또 그 시기가 1년이 채 못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만큼 돈은 풀되 과열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인 겁니다. 일단 경기 회복과 유로화 신뢰도 재고 또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런 중의적인 발언들이 계속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좀 그에 따라서 유로화와 달러화의 움직임이 변동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살펴본 대로 아직까지 또 당분간은 글로벌 국가들이 이제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갈 거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또 미국의 상황일 겁니다. 사실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FOMC를 앞두고 경제 지표들이 또 많이 발표되죠. 예, 일단 22일에는 또 일본, 독일, EU 또 이런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체감하는 그런 경기들이 수치로 대거 공개가 됩니다. 이어서 이제 4월 마지막 주인 27일과 28일에 걸쳐서 미국 FOMC가 예정돼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작년 같은 그런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서야 뭐 이런 경제 지표들이 크게 악화될 일은 없겠죠. 계속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베이지북이라는 건데요. 네. 베이지북은 미 연준이 FOMC를 앞두고 발간하는 경기 동향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FOMC의 기초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베이지북에서는 이제 경제 상황을 낙관하는 이제 모더레이트라는 단어가 105차례나 쓰였습니다. 네. 6주 전에 이제 73번에 비하면 굉장히 급증한 건데요. 이제 금리도 오르고 또 경제도 좋아지고 따라서 이제 좀 유동성을 거두어 드리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투자자들이 좀 겁을 먹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베이지북 보고서에서는 동시에 백신 접종 확대로 경제 전망이 좋아지더라도 또 공격적인 통화 정책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네. 또 이제 베이지북이 공개되던 날 제롬 파월 의장은 이제 워싱턴 경제클럽 화상회의에 참석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 정도에 도달을 해야지만 이제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아니라면 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열렸는데요. 금통위 전원이 현재 기준금리 0.5% 유지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완화적 정책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회복되고 있지만 그 회복세가 그야말로 안착되었다고 확신하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정책 그 기조의 전환을 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예, 뭐 우리나라에서도 완화적 통화 정책은 유지하겠다 이런 기조를 확인해 봤는데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물가나 성장률 지금 지표들이 계속 회복세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당초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을 1.3% 전망을 했고요. 또 성장률은 3%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다음 달에 이 전망치를 수정할 예정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1% 중반 그리고 성장률도 3% 중반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IMF가 한국의 성장률을 3.6%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주열 총재도 올해 성장률이 3% 중반이 무난하게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상황보다 심각해지지 않고 또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가 현재 2%에 그치고 있는데 백신 수급에도 무리가 없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상황까지 아직까지는 또 시장의 우호적인 정책들이 급하게 좀 선회할 가능성은 낮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4월 증시 리뷰를 해보자면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다시 귀환을 한 걸까요? 일단 지난 2달간 이제 외국인이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 우려와 또 네.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로 한국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제 이런 변수가 좀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시기가 지났다고 전문가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2조 원 이상을 사들였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인 지금 3,200선을 넘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최근 상대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주춤해진 개인까지 좀 다시 뛰어들게 된다면 앞으로 코스피는 3,600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